오늘은 저희가 OX 퀴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OX 퀴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형수술에 대한 망설,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OX를 정답을 좀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이유,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름에 염증이 더 생긴다? 그건 넌센스죠. 상처는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상태, 주변의 혈관의 공급,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들을 요즘에 다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덧난다는 것은 뭐 예전에 더운 여름 때 뭐 에어컨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뭐 50년, 60년 전이라든가 이럴 때랑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집에 있으면 시원하죠. 상처에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죠. 더우니까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컨디션에서 잘 케어하면 오히려 추운 겨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가 기본적으로 어떤 유전자적인 인자가 있어야지 코가 커지고 그 다음에 코의 모형이 잡히는 것이지, 물론 성장점을 좀 자극준다면 뭐 0.000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해서 A시안으로 낮은 코가 잡아준다고 코케시안처럼 이렇게 우뚝 솟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중요한 건 유전 인자가 어떻게 돼 있냐기 때문에. 그래서 X입니다. 모유수유하는 샘은 가장 꼭지에 가깝게 있어서 표층에 있고 근육은 그보다 더 심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슴수술은 심부, 즉 근육 밑에 넣기 때문에 모유수유에 관련된 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건 간혹 이제 실리콘이 오래되면 석회화라 그래서 약간 그 희끗희끗한 그런 게 침착될 수 있어요. 그 실리콘 주변에. 그래서 간혹 오래된 사람이 표면적으로 약간 울퉁불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래된 실리콘이 석회화가 침착돼서 그런 경우는 재수를 해줘야 되겠죠. 오래돼서 침착된 석회를 제거하고 새로운 실리콘을 넣는 거.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0년 했다고 다시 그걸 바꾼다거나 어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X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느 적정한 높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부의 정도를 넘어서서 어떠한 그 교원지라든가 그걸 단단히 싸고 있는 막들이 터져버릴 정도로 그 정도의 부피감을 준 다음에 돌아온다면 그 전처럼 탄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가슴이 적어가지고 확대해서 크게 만들었어요. 거의 절벽인데 그런 경우에는 좀 쭈글쭈글 하겠죠. 탄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슴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다가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보형물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연부 조직들은 갈수록 조금이라도 얇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그 조직이 원래 두께가 옆으로 왔을 때 이 정도였는데 가슴 보형물을 넣고 난 다음 뺐다 얇아집니다. 그건 지속적인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형물로.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보형물을 제거했다. 그 가슴의 원래 조직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늘어납니다. 쌍꺼풀 수술에서 잘 때 눈을 안 감겼다 하는 것은 눈 뜨는 근육, 즉 상안금, 거근을 이용해서 눈매 교정이라든가 졸리는 눈을 과도하게 올렸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다 감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적응되면 또 시간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되지만 많이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올렸을 때는 눈을 좀 뜨고 잘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토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안이란 건 뭐냐면 토끼 눈처럼 좀 뜨고 잔다는 거, 토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했다는 것은 공여부와 수혜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여부는 측두부 아니면 뒤쪽 후두부인데, 후두부에서 가지고 온 공여부의 모낭세포를 이식했다 그러면 원래대로 됩니다. 좀 뜯었다 그럼 다시 나는 겁니다. 왜? 헤어 폴리클이 살아있기 때문에. 헤어 폴리클 자체를 이식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낭세포. 우리가 탈락기가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털이 빠졌다가 나듯이 이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졌다가 났기 때문에 뺀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나요. 보톡스의 어떤 그런 그
내성이라고 하겠죠. 어떤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세지 같은 그런 효율성과 약의 어떤 효과가 조금은 의학적으로 규명되는 퍼센트는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약효가 좀 떨어진다는 게 맞는 거죠. 필러는 특별하게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필러는 관계없죠. 필러는 어떤 들어가서 물질이 채우는 거니까 약효가 떨어진다고 그런 건 말할 수 없고, 보톡스는 그 약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개월 가던 게 2개월 간다, 5개월 가던 게 4개월 간다 하는 약의 효력 기간이 조금은 줄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핀셋 리프팅을 해서 안에 있는 스매스를 어떤 특정 부위에 걸어주거나, 그래서 긴장이 과도하게 걸려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하는 것은 금기지만, 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경락 받고 그런 건 이미 이제 자기화가 됐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난이도는 남자들이 피가 더 나는 경향이 있고 피부가 더 딱딱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기가 더 편하죠. 여성들 수술하기가 더 훨씬 더 용이합니다. 혹시 나이별로도 난이도가 다른가요? 그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별로 틀리지 나이별로는 안 그렇습니다. 모자를 쓰면 아무래도 뭐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상태에 있어서 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 쓰는 게 좋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장시간 아니라면 안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다 보면 조그만 거라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변화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나만의 어떤 성형의 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가져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형에 처음이거나 재수술이거나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성형을 하실 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경험과 기술에 비춰서 가능한지를 항상 잘 생각하시고, 약간의 변화지만 좋아진 것에 만족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달성되기가 힘들다면 과감히 그 골을 낮추십시오.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